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모님의 상갓집에서 만날 뻔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.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. 저는 지금 홍성 가야 될 게 너무 멀어요.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. 안녕. 자, 갑니다. 안지사님이 아까 한 1분 전쯤에 나가셔가지고. 그래서 알려오느라고 왔는데 못 만났어요. 좀 늦어서. 예.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. 예. 안 만나신 거 아니에요? 예. 예, 오늘 뭐, 예. 정치인들은 말이에요. 물 한 잔 먹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가 네. 될 수 있고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 의미를 담는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만날 수 있었던 두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. 우연일까요? 고의일까요? 어떻게 저는 뭐 시간적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1분인데요. 네, 근데 안희정 지사가 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예, 예. 저는 인간적 도리는 하되 예. 문재인 안희정과 엮이지 말자. 경선 때까지. 엮이지 말죠. 네. 예. 왜냐하면 현재 안희정 지사는 중도를 브랜드로 삼고 있지 예.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그 진보를 브랜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. 이번 경선 때까지는 아무래도 예. 지난번에도 김해까지 갔다가 동함을 안 동함에 갔죠. 들리지 않은 이유로 예, 예.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는 산토끼를 잡으러 가겠다. 내 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다오라고 했을 때 더 지지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처럼 예.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야권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야권의 예. 고정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중도 외연에 있는 산토끼이기 때문에 예, 예. 네. 문재인 안철수가 한 프레임에 나오는 것보다는 예. 안희정 지사가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는 들로 산으로 다니는 모습이 더욱더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 거 아닌가 하고 해석하고 싶고요. 싶고요. 실제로는 예. 경선 일정이 바빠서 득표 활동하러 간 게 아니에요. 아, 1분인데요? 왜 그러세요? 보셨으면서 사실은요, 그러세요.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. 저기 있으면 다들 양측에 이 보좌관들이 네. 와 있습니다. 그렇죠. 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예. 우리 오늘 만나지 말자. 아. 그러면 서로 연락합니다. 예. 네.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차로 오고 합니다. 예, 근데 예. 왜냐하면 사실은 좀 두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메시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이 선의 발언 때문에 예, 예.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위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확장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예. 네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당신 그 선의 발언 잘못됐어.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껄끄럽고 네.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다. 네.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참모진 사이에서 대충 합의를 합니다. 네. 오늘 우리는 만나지 말자. 아. 자, 어느 때는 만나자.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까지도 네. 다 이렇게 계획돼서 교육을 하는 한다. 거기 때문에 네.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서로 간에 합의해서 된 행동일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그럼 안철수, 죄송합니다.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, 서영우 소장까지 얘기하셨던 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친노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건데,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왜 안희정 지사를 굳이 피할 이유는 뭐 있어요? 아니, 피하라기보다는 뭐 먼저 문재인 전 가고 대표는 네. 그러니까 좀 일찍 가셨으면은, 야, 기다려! 안 지사 내가 갈게! 기다려! 야,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상가에서 만났는데 술은 한잔 해야지!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? 저만 그렇게 안 보는 거고 네.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는 네. 일정 때문에 늦게 부득이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아, 예. 안 지사가 먼저 피한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굳이 더 피할 이유가 없는 게 예. 말한 대로 그 이후에 본인이 아. 그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에 있어서 외연확장 산토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안 지사와 같이 있는 것이 본인 대선 아, 좋아요?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피할 의도는 없지 않았나. 근데 이제 우리 김태우 변호사께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게,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이제 촛불 집회하고 그날 예. 오는 9시 넘어서 오는 길이었고,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하고 이제 네. 내려오는 경우였는데, 이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조금 아유, 좀 그쵸. 기도 세우고 싶고, 또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, 어떤 식의 대화를 하는지, 어떤 깜인지, 과연 내가 누구한테 표를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은 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한 곳에 있는 걸. 근데 이제 안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? 이게 좀 불편한 자리였을까요? 아무래도. 저는 전 뉴스를 보면서 예.
와, 안희정 지사가 정말 많이 컸다. 많이 네. 컸다. 네. 굉장히 건방진 어투로 죄송하지만 네. 지금 사실 그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뭐 확고부동해 보이고 예. 그야말로 뭐 당신도 마치 다음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어느덧 안 지사의 지지율이 거의 지금 문재인 대표급 정도가 됐나?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거의 동등하게 뉴스밸류가 가고 있는데요. 예, 예. 그 지금 어쨌든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 또 어떤 굉장한 그 이변적 요소들 네. 그야말로 지금 이번 선거는 야야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의 네. 야권 후보 지지율이 70%가 넘는데 그렇습니다. 그야말로 문재인 대 안희정 구도가 정말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런 식으로 1분 먼저 오냐 안 만났냐 이런 것까지 뉴스가 되는 걸 보면 네. 안희정 지사의 존재감이 계속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이현정 의원께 제가 묻겠습니다. 지금 이 대선 지지도 보실까요? 32%, 21%. 뭐 선한 의지 발언이 있어서 조금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일단 안희정 지사 굳건히 버팁니다. 중요한 숫자가 25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번 주에 안희정 지사가 25를 뚫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조금 어려워 보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바닥은 다졌다.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예, 예. 네. 이제는 이미 고정화됐다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호감도 측면에서 본다면 예. 상당히 이제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표가 높게 나왔지 네.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선의 발언 때문에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, 예. 본인 액션을 취했죠. 네.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그 헌재 어떤 결정 자체가 거의 이제 임박해지는 임박해지고요. 그런 상황이고 특검이 이제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예.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좀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네.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좀 진정성, 그 말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면서 본다면 그렇게 지지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않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이것 자체도 아직까지는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걸로 본다면 이번 주에 어떤 안 지사 행보가 어느 쪽으로 맞춰지는지 지금 보면은 좀 예전보다 좀 세졌거든요. 네, 네. 발언 자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주가 아마 상당히 좌우할 걸로 보여집니다.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. 그러면 안 지사 입장에서는 25%를 뚫으려면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? 저는 뭐 25%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. 아, 왜냐하면 불가능해요? 네. 야권이 현재 70%고요. 네. 더불어민주당은 61%입니다. 네. 네. 이게 진짜 마른 행주자들이 쥐어짰는데 아니 그럼 나머지 주자들 부동층 빼고 나머지 주자들은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경선전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네. 탄핵 인용이 되었을 경우 네.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선거인단 수가 더불어민주당이 150만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네.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변수다. 인물론적 선거, 선거 구도, 정권 심판,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구도 선거가 아니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인물론 선거로 갈 경우에는 네. 안희정 지사에게 매우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선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. 안희정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좀 요즘 정말 정말 모른다. 네. 그런 변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무도 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게 시중에 많은 얘기들이긴 한데 그 중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그 관심이 가졌던 것이 네.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안희정 지사가 될 수도 있다. 아, 예, 무슨- 그 얘기 논 거는 지금 예. 우리가 뭐 지지율 25% 얘기를 하지만 네. 그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. 예, 예. 네. 결국 문재인 안희정의 대결인데 그렇죠. 과연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? 네. 지금 같은 경선 룰이라든지 또 어떤 그 강력한 당내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.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네. 정말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표의 우세론이 많이 점쳐져요. 네. 야권의 그 단일 후보로 그렇죠. 현 기류는. 민주당 안에서의 예. 현재 기류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패했을 경우 패했을 탈당할 수도 없고 네. 그리고 차기를 뭐 준비한다거나 차기까지도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아, 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여권 후보 중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중도 보수층은 예, 예. 안희정 지사의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믿음이 가지고 하니까 예. 문재인 대표 지지율 쪽으로 아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임은 가고 있지만 예. 과연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내 경선에서 예. 이길 수 있을까 문재인 그렇죠. 대표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과연 안희정 지사의 돌풍은 어디까지일까요? 정말 최대 피해자일까요? 아니면 민주당 경선에서 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꺾고 청와대로 입성할 수 있을까요?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.